안녕하세요. 한소리 소리 제4화 네. 마지막 화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돌봄 휴가 쓰려면 간병 계획서 제출하라고 물음표네요. 저는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기업 조합원이 노조에 이제 제보를 했는데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이제 기업 조합원이 시어머니가 2023년 5월에 이제 뇌수술 뒤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24시간 간병인을 쓰다가 이게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 부담이 좀 최근에 이제 있죠. 가족들이 직접 간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간병 신청을 했더니, 그러니까 돌봄 휴직 신청을 했더니 회사의 어떤 뉴스룸국의 부국장이라고 하는 니은 부국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식불명 또는 거동불가 상태 환자가 간병인이 있는 경우 가족이 실제 담당하는 돌봄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음식 섭취와 대소변 처리, 욕창 발생 방지를 위한 정기적 운동 등을 간병인이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의 경우 돌봄 휴직을 할 경우 이런 돌봄 활동 가운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또는 간병인과 어떤 식으로 업무를 나눌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시어머니는 신청 주소지와 멀리 떨어진 대구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현지에 어떻게 머물며 간병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나 증빙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있습니다. 신청인은 남편의 직업 등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할 뿐 돌아가면서 간병할 수 있는, 즉 가족회의를 연 형제자매가 누구인지, 이들이 각자 어떤 순번으로 얼마만큼 기간 동안 간병을 담당하기로 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 추가 설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간병인이 지금 없기도 하지만 간병인이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간병을 해야 돼. 온 가족이 달라붙을 수도 있는 거고 한 명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다 예를 들면 저희는 3명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3명이면 괜찮아. 4명 안 돼. 이렇게 판단할 겁니까? 왜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게 그러니까 가족 돌봄 휴가를 시어머니를 간병해야 된다고 해서 냈고, 네. 제가 알기로는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이에요, 그죠? 무급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6개월 무급 휴가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휴직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냈더니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는 이제 추가 증빙을 요청을 하면서 이제 가족 회의록 등등까지 이제 요구를 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형제자매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빙 서류, 이거 뭐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이거를 몇 분한테, 노무사분 몇 분한테 이제 문의를 했더니 이게 이제 명백한 불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나와 있는 이 돌봄 휴가, 무급이기 때문에 이게 유급일 때랑은 좀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체 인력이 없을 때. 이 사람이 아니면 대체가 안 될 때. 지금 기업조합원의 부서장은 대체할 인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나요? 부서장은 결재를 승인했죠. 그러면 결재를 승인하고 부국장 단계에서 반려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부서장은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박점규 직장갑질 119 뭐 이분 자꾸 제가 이름을 거론하니까 좀 죄송한데 얘기하니까 아마도 회사에서 법리를 잘못 파악한 것 같다. 이 고의가 아닐 수 있으니까 회사에다 노조에 설명해줘라. 아야 설마 이럴 리가 있겠냐. 이거는 뭐 아닌 것 같다 이랬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오늘 또 노조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왔죠? 얼마든지 이렇게 보충을 할 수가 있다. 그거를 분명히 노조에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걸 노보에 안 담아줬냐. 회사에서 공문으로 왔다는 회사의 공문으로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본 것이 적법하다고 우리가 말해줬는데 왜 그거를 노보에 안 담아줬냐. 근데 노보는 회사에서 말해준 거를 받아쓰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면 이 기사에서는 이주연 뉴스룸 국장이 본인이 지시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의 말씀을 쓰는 거지,
그 모든 어떤 사내 구성원들의 얘기를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얘기도 쓰려면 그 얘기가 왜 아닌지도 또 써야 되고 또 다른 구성원들의 얘기들도 쓸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어떤 일반적인 기사 작성의 과정을 준수해서 작성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공모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노보에서 정당하다는 부분을 정정해달라 이렇게 공문이었습니다. 예. 그 적법하다는 이유는 혹시 여기 있는 그 4번 조항 때문인가요? 회사가 그렇죠. 예, 그 가족 돌봄 휴직 신청한 직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 건강 상태와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근거 조항이 그렇죠. 이 근거 때문에 있어서. 우리 이제 사규를 근거로 하는데,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사규도 법을 넘어설 수는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족 돌봄 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형제자매의 증빙 서류를 내라. 혹은 가족 회의록을 내라는 식의 시어머니가 아픈데 간병인도 있는데 간병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제가 만약에 그 기업 조합원이라면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 느꼈을 것 같은데 네. 너 거짓말 하잖아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기업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 일이라면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모든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런 규정이라면 그렇게까지 안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었을 거고 만약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여기에 이 조항은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야겠죠. 인격적으로 정중해야 되며 이런까지 우리가 써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상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보니까 사실은 이 가족 돌봄 휴직제는 우리 회사만의 고유한 휴가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만들어진 지 10년 정도 된 맞습니다. 예, 이제 저기 국가 차원에서 하는 네. 휴직이고 그 근거 법령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데 네. 그걸 보니까 지금 여기 노보에 써주신 걸 보면 가족 돌봄 휴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건 그냥 우리 사규이지 법령하고 조응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취재 보실 때 그렇죠. 어떠신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이제 물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비참한데 네. 그런 거죠. 뭐 노무사들도 네. 이걸 보고는 뭐 조선일보도 울고 가겠다 이렇게 말한 노무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한테 죄송합니다. 예. 실제로 좀 문제가 많은 거고 사실 우리가 가족 돌봄 휴직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6년 연속으로 가족 친화 기업으로 선정됐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와 유사한 어떤 직장 갑질 혹은 뭐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우리가 보도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그리고 이런 요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뉴스룸국과 함께 경영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 저는 사실은 이준 국장이 사과하면 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과를 하고 그 기업조합원이 선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보자. 이게 맞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조합원들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본인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휴직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지 노보를 보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뭐 한겨레에서 우리가 구성원들이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취재거리였습니다. 이거는 사규의 개정까지 나아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그랬다면 너무 생각이 슬프겠죠. 예. 드네요. 네, 저희가 또 요거 말고도 사실은 또 노보에 두 꼭지가 더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권우태 사무국장이 쓰신 기사가 있죠. 네. 요것도 조금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CMS 개발 관련인데
개발업자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노조에서 이제 계약서를 좀 공개해 달라고 했더니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몇 줄을 보내주셨는데 A4 용지 한 장 정도를 보내주셨는데 뭐 업체와 한겨레 간의 진척도의 이견이 있다는 얘기라든가, 그러니까 얼마큼 진척이 됐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발이 안 됐으면 빵프로 진척인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근데 거기에 이견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견이 있다. 그럼 도대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겠다. 계약금 산출 방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이 업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좀 읽어보시고 좀 같이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계약서를 공개를 안 해도 될 문제인지 한겨레가 계속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지, 그래 나중에는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계약서 공개를 안 하고 또 그냥 뭐 넘어간다면, 예. 경영진끼리만 알고 넘어간다면 이 고쳐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맨 뒤 기사는 우리가 이제 34년차 조합원과 5년차 조합원이 말하는 한겨레 노조, 노조가 어떻게 돼야 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용기 조합원 제작국에, 그 다음에 장진남 조합원, 이 두 분 얘기를 들었고요. 뒷부분 조금 읽어드릴까요? 인상적인 부분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웠어요. 이번에 100만 원 인상이 이제 1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 직원에게 이번에 네. 추석 전에. 근데 이게 이제 임금 상승 소급분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됐는데, 이게 사실 노조에서는 우리 총투표할 때 3% 정률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했는데 공문을 보냈어요. 반대한다고. 근데 답장을 안 하고 그냥 100만 원을 착 뿌렸거든요. 근데 이용기 조합원이 하신 말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젊은 노동자들의 저임금도 큰 문제입니다. 안타깝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년째 계속된 정액제로 나이든 노동자들의 삶이 팍팍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젊은 노동자는 나이든 노동자가 됩니다. 나이든 노동자도 전에는 젊은 노동자였습니다. 회사가 정액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다시금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아 안타까워 화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 장진남 조합원이 노동조합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입장이든 노동조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지급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조합원들의 상황을 이용해 생색을 내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아주 야근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액계 정률제 논란 역시 이용기 선배 말씀대로 이른바 갈라치기 한 방법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영진의 비상한 노력 없이 지금처럼 해오던 대로 하겠다는 또 다른 표현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정액제, 정률제 누가 더 임금이 필요하냐 뭐 이런 논란을 할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3%라고 하는 어떤 경영진이 주장하는 매우 낮은 물가 상승률에 전혀 못 미치는 그런 인상률 제시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정액제거든요. 네. 예. 근데 나이든 노동자도 옛날에는 다 젊은 노동자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언제까지 갈 건지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뭐 정률로 한다든가 그게 네. 있어야지, 언제까지 그러면 한쪽에 그렇죠. 부담만 전가시키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회사 입장에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노노가 갈등하면 그냥 뭐 3%로 가면 되니까. 근데 하지만 노조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서 이런 부분 좀 갈라치기 이런 부분 잘 막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두 줄만 읽고 마무리할까요? 네. 여기에 제가 좋았던 문장 이런 건데, 이번 임금 협상은 단순히 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겨레가 처한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성원들은 이제 체념한 듯이 우리는 역시 안 돼 라고 뭐 고개를 숙이는데, 그런 현실에 안타깝고 답답해서 아침마다 피켓 시위를 참여하게 됐다. 이용기 조합원 말씀이죠? 예, 요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고요. 장진남 조합원도 이렇게 대다수 조합원들이 회사 걱정이 안 돼서 쟁의하고 목소리 높이고 뭐 회사 비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회사 생각하는 조합원들의 소중한 마음과는 달리 회사가 어렵다,
적자가 난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 먼저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경영자들 태도의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셨거든요. 경영진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조합 활동을 할 때에 뭔가에 대해서 묻고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요? 더 나은 길이 있을까요? 계속 묻는 것이 사실은 끝내 같은 종착지를 가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공론화와 수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디어 극장과 노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미드옥장 일이 힘들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의 업무나 삶이 더 팍팍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뭐 우리 제목이 노 비전 한계인데 좀 회사의 비전을 좀 능력이 된다면 끝까지 좀 끌어내 볼 수 있도록 어떤 지면이나 노보나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은 좀 힘을 실어주면 더 좀 힘이 될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4화 한 소리 소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